오늘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신과 마음과 몸의 관계 중에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치성 질환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 병들이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는 병들이 있는데 후천적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돼서 그게 발병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 중에서 루푸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바로 우리 마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느냐 했을 때, 심리적으로 질투와 분노가 많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을 같이 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그렇게 아군과 적군을 식별을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화가 나니까 자기 숙주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각종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염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몸이 아파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난치예요. 난치. 그냥 현대의학으로서 치료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제 병명으로 됐고, 통증을 완화하고 그러한 어떤 요법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염증을 좀 제거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발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병이 되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이 상대적 개념으로 그것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가족력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떤 그 유전 소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되지 않으면 유전자는 발현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들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분노가 많다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든가, 또 섭생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환경적인 문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세먼지라든가,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삶을 살아가다 어느 시점에 그게 탁 돌출이 돼서 나타난다 하는 것은 삶의 조건값을 바꿔줘야만 그것은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조건값을 바꿔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거나 또 과도한 약물을 쓴다든가 했을 때는 제2차, 3차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먹는 거, 섭생, 환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앞선 것이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조차도 몸은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몸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또 몸만 인지를 하면 그만인데 또 안에 면역세포들까지도 인지를 해버려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면역세포에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면역세포는 못 견뎌요. 그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난동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섭생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인스턴트나 이런 것을 계속 먹는다든가, 몸에 이롭지 못하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죠. 수면도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해요. 그래서 쉰다. 그래서 쉼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만으로 쉰다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쉼은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 인자를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압박을 했던 것들을 그 스트레스를 걷어줘야만 면역 체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압박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몸만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바로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것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한 곳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호전되는 듯해요. 하지만 다시 돼요. 왜냐하면 다시 스트레스는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고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라고는 내부 조건이거든. 내부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 질병은 벗어나기 힘들죠.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은 뭐 어떤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천적으로 살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돌출된 경우에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마음을 없앤다든가 마음을 버린다든가 방아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섭정법을 잘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치성 질환이다 해가지고 꼭 극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생명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어떤 면역세포들의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정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이미 밝혀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있지만 그럼 과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퀘션이 붙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이 되면 다시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는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발병이 되면 뭐예요? 또 발병이 돼요. 조건이 되면. 그 조건 값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환경만 바로 닿으면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스트레스요. 둘째도 스트레스요. 셋째도 스트레스요. 넷째는 섭생이에요. 그게 가장 그 몸의 면역계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고 안정성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만이 난치성 질환의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와중에 몸이 이제 많이 상해져 있다면 몸의 그 염증 반응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의 가장 저 무서운 게 뭐냐면 근육의 수축, 신경의 압박 이런 걸로 인한 통증,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 이런 거더란 말이에요. 그 염증 반응들을 또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섭생법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또 활발하게 활동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걸 방해하는 활성산소, 계속해서 염증을 만들어내니까 그 활성산소를 소구하는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가면서 마음을 버려간다면 그 또한 난치다, 불치다 하는 병들, 후천적으로 생긴 것들, 삶을 살다가 생긴 것들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